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브루잉커피, 즉 드립커피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요즘은 정보들도 참 많아졌고 장비들도 참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집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의 실력이 정말 많이 올라가서 어떤 부분을 제가 도움을 좀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사실은 좀 교육 같은 영상이라서 조금 재미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받았던 질문, 많은 분들이 브루잉 하시는 걸 보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산미가 적은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산미가 적은 원두를 고르면 되고요. 나는 쓴맛이 적은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쓴맛이 적은 원두를 고르시면 됩니다. 나는 오렌지 향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한다면 커피를 열심히 내려서는 오렌지 향을 낼 수는 없어요. 오렌지 향이 연상되는 커피를 고르셔서 커피를 내리셔야 오렌지 향이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라이트할수록 산미가 좀 강할 수 있고요, 다크할수록 쓴맛이 강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원두의 색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즉 훌륭한 생도를 잘 로스팅한 커피를 고르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추출의 관점에서는 분쇄된 커피 입자를 골고루 다 추출해내야 합니다.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단맛, 신맛, 쓴맛 이런 것들은 추출 시작과 동시에 모두 다 추출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적게 추출하면 신맛이 상대적으로 좀 도드라질 수 있고요. 너무 과하게 많이 추출을 하면 거칠거나 쓴맛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피 입자를 골고루 다 적절하게 추출을 하는데 목표로 두시고 추출을 접근하시면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커피를 추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나가는 추출 도구를 사용하지만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커피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비싼 추출 도구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출 도구, 주전자, 저울, 그라인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을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만약 내가 장비에 돈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건 바로 그라인더입니다. 개인적으로 핸드밀을 구매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5만 원 이하, 이거 제가 구매한 건데 알리에서 제가 예전에 정인성이 커피 간다, 아닙니다, 정인성이 간다에서 이 타임모어 그라인더 사용해보고 사실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사실 환율 좋으면 5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핸드밀 리뷰도 영상 한번 제작해 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자동 그라인더를 좀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제가 알리에서 사긴 했는데 자동 그라인더는 그냥 아이탑 40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봐요. 실제로 저도 이제 에스프레소 내리는데 사용을 해봤고 그 동국대 커피 동아리 상록수에서도 그 아이탑 40으로 커피 내려줬었거든요. 에스프레소도 가능하고 드립도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가게 할 때 이거 없으면 좀 커피 못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커뮤니티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5만 원 이내에 훌륭한 핸드메이드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내에 자동 그라인더들도 충분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울 같은 경우에도 한 2, 3만 원짜리 사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 50만 원 홈카페 영상에 커피 머신은 25만 원짜리인데 저울이 20만 원짜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거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가게 오픈할 때는 저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르는 김에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비싼 저울은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하고 그램 정도만 나오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저울도 한 2, 3만 원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출 도구는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눌 건데요. 침지식 추출 도구, 여과식 추출 도구입니다. 보통 침지식 추출 도구는 지금 앞에 보여드린 프렌치 프레스나 아니면 클레버 같이
추출 도구에다가 커피랑 물을 넣고 나서 일정 시간을 기다린 뒤에 추출을 하는, 즉 커피가 물에 좀 잠기게 되는 추출 도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인가 주고 산 프렌치 프레스인데 제가 4개 정도 샀었거든요. 저는 비추합니다. 4개 샀는데 지금 3개는 깨지고 하나밖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잘 깨진다. 그래서 좀 완성도가 좋은 프렌치 프레스를 추천드리고, 이제 침지식 추출을 할 때는 보통 클레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클레버 같은 경우에는 뭐 색에 따라서 그렇긴 하지만 커피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변색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이런 침지식 추출 도구, 커피랑 물을 넣고 나서 뭐 3, 4분 정도 우린 다음에 그냥 추출하는 도구가 굉장히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아, 이거 초보자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맛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드 브루어스컵 챔피언십 파이널리스트, 우리 다 알죠? 게이샤갱, 박상호 대표가 있는 센터커피에서도 이 클레버 가지고 드립 커피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계대회에서 침지식 추출 도구, 그 당시에는 에스프로 프레스, 에어로 프레스 아니고요. 에스프로 프레스라고 하는 이 프렌치 프레스랑 비슷한 원리를 가진, 근데 이게 유리가 아니라 이런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 도구를 사용하고 나서 필터를 한번 걸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침지식 추출 도구는 커피가 맛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출에 여러 변수가 있는 것들보다 추출은 단순했을 때 더 안정적으로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한 스타일의 추출 도구와 단순한 추출 레시피를 만들고 활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 추출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름은 정인성이거든요. 정인성의 커피 생활이니까 당연히 이름 정인성이겠지? 제 이름 정인성을 검색하시고 뒤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추출 도구, 뭐 클레버나 프렌치 프레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추출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과식 추출 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하리오, 칼리타,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스테드패스트, 그리고 디셈버 같이 주전자를 가지고 드리퍼 위에 이게 물을 부어서 물이 커피증 사이로 통과되는 추출 도구를 우리가 보통 여과식 추출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죠. 뭐 너무 많은 변수가 있지만 뭐 크게 커피향과 물량의 비율, 분쇄도, 물의 온도, 그리고 추출 시간, 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추출 시간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에서 5분 정도 이내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그 안에서 추출 레시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뭐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가장 설명해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분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루 설탕이 녹는 것과 각설탕이 녹는 건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커피 성분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커피라고 하는 건 커피 성분을 무조건 많이 녹인다고 좋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성분을 너무 많이 녹이면 거칠거나 약간 씁쓸한 느낌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커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쇄도가 가늘면 추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편이고요. 분쇄도가 굵으면 추출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출 속도가 빠른 하리오는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출 속도가 느린 칼리타, 디셈버, 스테드패스트 이런 추출 도구들은 상대적으로 굵은 분쇄도의 커피를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역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나 이런 거 다 해봤어, 다른 거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완전 반대로 뒤집어서 해도 굉장히 즐거운 혹은 색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알려주는 곳은 없잖아요. 핸드드립 자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브링 커피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2가지 자세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전자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을 이제 바닥을 짚는 자세를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한 손이 이 바닥이나 어느 곳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물 붓는 자세와 함께 물 붓는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해보세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자세는 주전자를 한 손으로 잡으시고, 이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밑바닥이 뜨겁지 않거든요. 뭐 뜨겁지 않으면은 이 밑바닥을 잡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너무 뜨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행주 같은 걸로 이 밑바닥을 대고 주전자를 기울여서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주전자 위에다가 올려두고 물을 부으시면 확실히 한 손으로, 이거 한 손을 다른 곳에 두고 물을 이렇게 막 부을 때보다 바닥을 지지한다든지 주전자 밑면을 잡는다든지 주전자 밑부분을 잡았을 때 훨씬 더 내가 물을 안정적으로 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못 이긴 척 한번 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 있거든요. 이거예요. 추출 도구와 서버의 손잡이 방향입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을 붓죠.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드리퍼랑 손잡이를 봤을 때 왼쪽 45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주전자와 이 손잡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는 대회 때 이제 커피 이렇게 쏟아지면은 이제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손잡이랑 이 드리퍼와 서버의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이제 물을 붓다가 혹시 잘못하다가 여기 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오른손 45도에 위치했으면 정말 쏟기 쉽습니다. 물 붓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쏟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 앞쪽도 위험한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네, 왼쪽 45도. 내가 만약에 왼손잡이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45도. 혹시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립을 내리시면 실수의 위험이 적어진다. 설명이 정말 길었죠? 이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추출하기 전에 뜸들인다, 분림한다, 인퓨전한다, 사전 적심한다. 이 모두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추출을 하기 전에 커피층을 한번 충분히 다 적신다. 이때 중요한 건 최소 커피향의